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자, 이번 편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금 혈압 오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코인 상승장에 무슨 혈압이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 뭐 언젠가 가겠죠. 뭐 14억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유입이 됐습니다. 비트만 유입됐을까요? 이더리움은 역시 뭐 규모는 비트에 비해서 좀 작지만 역대 최대 금액이 이더리움에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것은 역시 블랙락과 피델리티네요. 자, 비트코인만 지금 어, 오르는 것 같다. 아니, 뭐 도지코인이 요즘 뭐 어마어마하죠. 뭐 시바이누까지 뭐 이제 강아지 코인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뭐 이렇게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 코인은 아직 조금 안 오르는 것 같다. 결국에 이제 키 맞추기라고 합니까? 자기 순서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 이게 언제 올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순환 매고요. 진짜 이제 돈이 들어오면요. 쉽게 말하면 낮은 곳부터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들 팍팍 튀어나갈 때 기다리면 자기 순서가 뭐 오지 않을까. 제가 계속 당부 드리는 것은 포모 금지입니다. 특히 도지코인 같은 거, 시바이누 이런 거 들어가면 지금 당장은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요. 제대로 빠져나오지 않으면 마음고생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확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내심은 필수적으로 갖추셔야겠죠. 포모 금지가 사실 참아낼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라울 팔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불장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Doing absolutely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지금 충분히 좀 쟁이셨습니까? 코인. 특히 뭐 지난 몇 개월, 지난 2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어렵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컴파운딩 텍스 타임은 이제 이익이 이렇게 불어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반면에 포모로 인한 실수, 그러니까 오버 트레이딩, 막 그냥 포모 해가지고 막 그냥 전 재산을 갖다가 집어넣는 이런 것들, 실수하는 것은 너무너무 하기 쉽다. 우리가 꼭 명심할 그 문장인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10만 도지코인을 들고 있는 그 미만의 보유수, 쉽게 말하면 개인 투자자들 지난 4주 동안 얼마나 늘었다? 무려 74,885개 주소가 늘어났습니다. 일반 투자자죠. 반면 같은 기간 지난 한 달 동안 10만 도지코인 이상을 보유한 상어 및 고래 주소는 350개가 줄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앞으로 더 어떻게 될 것이다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아이작 뉴턴도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인간의 광기는 측정 불가다. 주식 실패로 유명하신 분이죠. 자, 이상적인 상승 랠리가 지속이 되려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동시에 도지코인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게 지속될 수 있겠죠. 앞으로 상어와 고래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물론 더 갈 수 있죠. 어디까지 갈까요? 이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 차트 분석가 정확히 맞추는 사람은 없고요. 연속적으로 맞춘다? 불가능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는 이제 도지를 어느 정도 들고 있고 굳이 지금 도지코인 말고요. 아직 덜 오른, 그러니까 안 오른이 아닙니다. 덜 오른 우량 코인들 제 눈에는 많거든요. 저평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죠.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시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생각하시면 지금 살 수 있는 코인은 사실 제가 볼 때 거의 없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다른 우량 코인을 공부해 보시는 게 제가 볼 땐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저는 이제 사실 뭐 대부분의 우리 구독자분들도 거의 뭐 코인 매수 완료가 끝나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뭔가를 사신다면 굳이 사신다면 저 같으면 아직 덜 오른 한번 쏜 코인 말고 아직 안 쏜 코인들 중에서도 우량한 코인인지를 파헤치십시오. 그 코인들도 저 같으면 지금 큰 돈을 하기는 좀 망설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본인께서 한번 잘 판단을 해 보시고요. 뭐 그럼에도 나는 이 코인이 미래다 하면 뭐 가시는 거겠죠. 모든 판단에 대한 그 결과와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비트코인이 누적된 공급 충격으로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뭐 이제 암호화폐 친화적인 미국 행정부가 촉매제 역할을 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반감기를 얘기하네요. 6개월 이상 지났다. 사실 비트코인 뭐 올해 4월 달 뭐 기억나십니까? 그때 있었습니다. 반감기가 도래하고 과거 2번, 3번을 봤더니 대부분 6개월에서 거의 뭐한 4개월, 6개월 지지부진했다. 이거 이번에도 지속될 확률이 높고 소위 말하는 반감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이 지나야 소위 말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거 뭐 반감기 야 마트에서 그 뭐 계산하시는 그 직원도 다 아는 거 그거 무슨 그게 효과가 있어 지금 다 알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한 6개월, 7개월 지나니까 거의 뭐 상승세가 장난이 아니죠. 앞으로 저는 이게 뭐 내년 뭐 어느 매까지는 최소 더 폭발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중간에 얼마든지 한두 달 이상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분기점이요. 명분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오래된 구독자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대로 된 것 같죠. 대선을 필두로 뭐 날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뭐 도지, 뭐 시바이누, 뭐 비트코인 할 것 없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제는 노골적입니다. 이제는 뭐 이렇게 숨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놓고 합니다. 염려스러운 건 이거죠. 단기 펌핑은 항상 조정을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광기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힘든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내년 어느 시점까지 최소한 중반까지는 유동성이 전 시장을 다 올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내년 제가 수학의 계절이라고 말씀드렸던 2025년에도 수없이 디스코 팡팡 흔들게 해서요. 개미들 계속 나가 떨어지게 할 겁니다. 과거에도 2017년에도 있었고 2021년에도 있었고 심지어 2013년에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표, 객관적인 지표를 좀 확인하라고 말씀을 제가 지난번 시간에 드렸죠. 지금 미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매수 급증을 하고 있는데 현물 비트코인도 사고 비트코인 현물 ETF 둘 다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다. 특히 누가 많이 팔았습니까? 블랙락 25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량입니다. 이거 뭡니까? 돈 많이 벌었겠죠.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일반 투자자, 기관 투자자 사서 보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건 최근에 오신 분들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블랙락은 피델리티는 월가의 금융기관은 시세 차익이 아니라 뭘로 돈을 번다? 수수료입니다. 매매 수수료, 보관 수수료, 환전 수수료, 판매 뭐 여러 가지 수수료로 돈을 벌어 갑니다. 자, 블랙락이 어디에 투자했다? 코인베이스. 뭐 비트코인 대형 채굴 회사 저번에 말씀드렸죠. 뭐 코인베이스, 서클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여러 가지 인프라 장악이 끝났다. 자, 블랙락이 25억 달러의 거래량을 일으켰다면 여기서 뭘 벌었다? 수수료 번 겁니다. 코인베이스도 지금 프리미엄이 나왔잖아요. 지금 다시 프리미엄, 코베 프리미엄이 양수 플러스 됐습니다. 엄청나게 사고 있다. 수수료 벌었고요. 인프라 장악을 했다. 그 다음에 뭐 채굴부터 뭐 마이크로 스트레스 뭐 직접 간접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죠. 이건 뭘 의미하냐? 가격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정부는 블랙락한테 이거 너희들 팔지 마 하면요. 정말 그 뭐 100만 개 비축 자산처럼 사실 이미 비축 자산 100만 개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블랙락이 이미 그만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ETF 다 합치면 이미 그 정도 갖고 있죠. 미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통제력을 어느 정도 가져간 겁니다. 자, 한국에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면 미국에 뭐가 있다? 코인베이스 앱 순위가 있다 말씀드렸죠. 어떤 분께서 이제 댓글 달아주신 거 보고 말씀드립니다. 자, 코인베이스 앱 랭크봇 영어로 조금 길죠.
이거를 트위터, 지금은 X에 가셔서 팔로우 하시면 순위를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11월 9일 오전만 해도 이 지금 순위가, 앱 순위가 전 세계 136이었습니다. 11월 9일 저녁에 168위로 살짝 떨어졌다가요. 11월 10일 81위까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11월 11일 오전에 58위로 올라서죠. 점점 순위가 올라오네요. 더 사람들이 많이 다운로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월 11일 저녁 8시에는 33위까지 오르죠. 생각보다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급박한 거죠. 자, 미국 일반인들의 그 지표로는 좋지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많이 사고 있거나 지금 김프가 많이 꼈습니까? 지금 김프는 뭐 살짝 플러스로 들어선 건 있지만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어찌됐건 제가 지난 시간에 뭐 한 6개 정도 말씀드렸나요? 이 객관적인 지표를 보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 코인베이스 앱 랭크만 보고 투자 결정하기보다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시면서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는 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자, 영국에서 2년 이내에 디지털 국채를 발행하겠다. 뭐 미국에선 이미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2년 이내? 너무 느린 거 아니냐고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겠죠. 제가 여기 지금 뭐 가격이 워낙 뭐 이렇게 들쑥날쑥 특히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한번 좀 캄다운 하는 차원에서 이 기사 가져왔습니다. 탈달러화, RWA 자산 토큰화, 디파이, 뭐 디지털 화폐, 뭐 자율주행, 뭐 저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밀고 있는 거 다 추진할 겁니다. 뭐 6G, 뭐 코인 친코인 법 통과, 알트코인 현물 ETF 등등등. 이거 되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포인트는 생각보다 느리게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모든 그 혁신적인 건요. 항상 거품이 있었어요. 뭐 닷컴 버블, 뭐 ICO 광풍, 그 다음에 폭락했다가 지금부터 혁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CBDC 바로 안 나오잖아요. 시간 오래 걸립니다. 나무보다는 좀 숲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시지 않을까. 제가 이번 편을 가져온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 이슈입니다. 민감하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인 과세 유예 확정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투세를 폐지하겠다. 코인 과세를 유예하겠다라고 민주당 대표가 얘기를 한 거는 팩트.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요. 이제 뭐 타 자산과 형평성도 고려해서 이런 뭐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무리 지금 제가 뭐 8분 응선을 넘었다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80% 정도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왜 코인 과세 100%가 아직 아닐까? 이번 편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참고로 제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코인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그 외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기사는 아마 다 보셔서 아시죠?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코인은 과세 유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정부가 27년까지 코인 과세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정부안을 포함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14일에 지금 뭐합니까? 여야가 14일, 11월 14일을 얘기합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회의를 합니다. 협의를 합니다. 금투세 폐지를 협의하는데 그 다음에 뭘 하겠다? 코인 과세 유예 안건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과세 시점이 27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뭐 확정이다? 아니요. 높아졌다라는 얘기예요. 11월 14일 조세소위 여야 협의를 합니다. 제가 말하는 100% 확정은 언제 되냐? 협의하죠. 조세소위 여당 야당 간사들 만나서 갑론을박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 지금 개정안 누가 냈잖아요. 개정안 그러니까 코인은 유예, 금투세는 폐지. 이 안이 투표해야죠. 국회에서 찬반 투표를 합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그게 100% 확정입니다. 그게 확정입니다. 통과해서 개정안 통과돼야 그때야 비로소 100% 확정이다. 지금 현재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금투세 시행됩니다. 코인이요 과세합니다. 이 지금 개정안이 통과가 되냐 안 되냐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가 100% 확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27년 뭐 이후로 지금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죠. 민주당에서도 새로운 세금을 이렇게 만들어 매기는 것은 부담스럽다. 자, 다음 기사는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금 혈압이 오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자, 11월 12일자입니다. 민주당에서 상속세 최고율 50에서 40% 인하는 부자 감세다. 수용 불가다. 이 밑에 동그라미를 제가 확대했습니다.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불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불가.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갑자기 또 불가요? 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니까 안 된다. 뭐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한도는 뭐 10억으로 공제 한도를 5억에서 10억 확대는 뭐 좋다 그거는 뭐 중산층 서민 상속세 부담 완화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핵심은 부자 감세에 반대합니다죠. 제가 할 얘기 많지만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개정 항목이 근데 아니라서 지금 정부 법안에서는 반영은 또 못한다. 민주당 차원에서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할 수 있지만 아직은 가능성 차원이기 때문에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얘기를 했는데 또 검토가 필요하답니다. 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우리나라는 이게 좀 굉장히 타이트해요. 제가 볼 때 이거 부당합니다. 2천만 원 넘어가면 거의 중과세 부과를 하거든요. 그 이유를 배당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상위 1%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협상해가지고 내줄 건 내주고 받을 것 받고 그런 차원이어서 지금 이렇게 뭐 지금으로선 수용 안 되지만 막 그냥 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차라리 이게 언론 플레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그 원내 대변인이죠.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다. 무슨 이게 진심일까요? 진심인지 뭐 진심으로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해외로 코인을 옮겨 놓으면 과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보 전 세계들이 이 정보를 이거 추적해서 서로 과세 체계 갖추는데 2년 걸릴 거라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해외로 보내면 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한국 거래소에서 팔아서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부과하는 거예요. 왜? 거래소한테 자료 받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런 허술한 과세 체계로 세금을 걷겠다라는 얘기인지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자, 뭐 이건 속마음이죠. 금투세 폐지, 이거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쉬운데. 코인이 지금 엄청 오른다던데 이거라도 좀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일까요? 자, 뒤에서 또 얘기 드립니다. 아니면 지금 이제 국회 보시면 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어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사실은 협상력이 있는 거예요. 결정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뭔가 치키타카를 하려는 게 아닌가.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 보실까요?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금투세는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합니다. 혈압이 안 오르셨다면 뭐 거의 자, 기재위 전문위원이 뭐라고 합니까? 미국도 코인에 과세하고 일본도 코인에 과세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자는 얘기죠. 시황을 의존해서 과세를 번복하면 조세 정책 신뢰도가 저하된다. 한마디로 금투세도 하고 코인도 지금 뭐라고요?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 뭐 가격이 올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제 뭐 조속한 코인 과세 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자는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의를 했죠. 22년도만 해도 뭐 손실이 어마어마했어. 뭐 FTX 테라로나 생각도 하기 싫어. 근데 무슨 코인 과세야 하면서 과세 유예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은 아니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겼고요. 가상자산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사실은 제가 은연중에 염려했던 게 이거예요. 코인 과세 연말 가면 오를 게 뻔한데 특히 대선 끝나고 이때 가서 말 바꾸기 할 것 같은 이제 이건 저의 직감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얘기를 드리진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황 등에 의존해서 과세 여부를 계속 번복하는 것은 지금 누가 번복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고
뭐 어쩌고 하니까 미국, 일본도 봤는데 야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갑자기 과세를 하겠다. 근데 제가 이거는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죠. 전 세계 그 어떤 정부도 세금 노다지라고 할 수 있는 코인 과세를 포기한다? 절대 포기 안 할 거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유예가 된다면 제가 마지막 기회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죠. 아직 국회 통과 안 됐습니다. 세금 유예 100% 확정이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기사도 제가 예전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법인도 이제 코인 투자한다? 금융위에서 다음 달이면 12월이거든요. 결정하겠다. 근데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법인 계좌, 그러니까 업비트에 법인들, 회사들이 이제 그 개인 계좌 우리 받듯이 법인 계좌, 은행 계좌 받아서 코인 투자가 허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음 달 뭐 발표를 할 건데 여기 또 미국, 일본 얘기합니다. 미국, 일본 지금 법인들 투자 엄청 하고 있어. 비트코인 ETF도 사고 뭐 코인베이스 쟁여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법인 코인 계좌를 허용하자. 이거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이 자체는 호재 맞죠? 12월 달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좌를 그러니까 법인 계좌로 코인 투자를 허용하겠다. 이건 호재가 맞습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실까요? 앞으로 2년간 코인 과세가 유예가 만약에 된다면 법인 계좌도 세금을 안 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법인 명의로 빌딩, 부동산, 자동차, 주식,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다 내지 않습니까? 근데 코인만 계좌를 허용을 차라리 안 해주고 코인 과세를 뒤로 미루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제가 여기 대목에서 드는 겁니다. 다 세금 내는데 코인만 세금을 안 낸다? 글쎄요. 될까요?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니에요. 코인 과세 유예 확률. 아직까지는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아직 협의 안 했죠. 국회 개정 통과 아직 안 한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는 뭡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 더. 코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코인을 나중에 엄청난 상승이 일어나서 객관적 지표 보고 잘 팔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분할 매도해서 그 돈을 업비트 계좌에서 빼서 K뱅크 계좌에서 내 뭐 예를 들면 국민은행, 농협은행 잘 안 쓰는 내 계좌까지 옮기는 게 끝입니다. 거기서 또 갑자기 도지코인처럼 뭔가 마음이 동해서 그거 그냥 다 아직 안 오른 코인 했다 100% 올인 그거는 웬만하면 내년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뭐 코인을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뭐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냐 천만의 말씀이죠. 제가 계속 보여드립니다. 비트코인 사이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루한 존 이거 길어요. 6개월에서 8개월 이번에도 있었잖아요. 지금 살짝 올라왔습니다. 지금 살짝 올라왔어요. 이만큼 올라온 겁니다. 앞으로 얼만큼 남았다?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만큼 남아 있어요. 아직 엄청난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관계자들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제대로 된 과세 체계를 갖추시고 적법하게 조세 저항 일어나봤자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적법하게 하면 우리도 수용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